순서. 와. 오늘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조민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부 보셨던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2부 또 봐야 된다. 만약에 1부를 안 보셨던 분 있으면 꼭 1부를 보셨으면 해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이나 또는 아이를 키우기 직전에 있는 분 또는 나중에 계획하신 분 누구나 굉장히 꼭 생각해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1부를 다시 보고 2부에서 만나는 걸로. 2부에서는 저희에게 어떤 수업을 해주실 건가요? 엄마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맘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그림책이라는 컨셉으로 두 개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쌤은? 저도 처음 봤는데 내가 엄마를 골랐어? 시간이 흐르면. 네. 두 작품을 갖고 왔는데 네. 그 맘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네.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해서 그 아픈 마음, 힘든 감정들을 이렇게 매만져 드리는 그런 류의 위로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위로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버겁고 마음이 아프면 제일 먼저 뭐가 좁아지냐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내 고통에만 집중하고 몰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가장 힘들고 지금 내 마음 아픈 게 제일 아프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 아픔이나 고통에서 더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 위에서 지구를 보면 우주로 가서 보면 지구는 요만하고 근데 점점 내려올수록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을 달리해보면 내가 지금 처한 문제가 완전히 다르게 읽힐 수도 있거든요.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엄마를 골랐어요. 네. 이거 너무 파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네요. 관점이 바뀌네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내 맘대로 키우려고 하죠. 그것도 그렇고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이가 우리에게 왔어 라든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얘는 그냥 태어나 보니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 뭐 아빠가 브래드 피트, 엄마가 안젤리나 졸리야 뭐 이런 식으로 얘한테는 그냥 당황스럽기 이를 데 없는 뭐야 여기 나 이런 데서 사는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책은 반대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엄마를 골라서 온 거라면 골라서 온 거라면? 그래서 제가 여기 앞부분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엄마를 골랐어 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저 엄마로 정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아기 천사들이 있고 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난 저 엄마로 정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로 저 엄마로 정한 거야? 하늘나라 천사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네, 난 저 엄마가 좋아요. 여기 보면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있죠.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엄마를 골라서 내려가려는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은 남자잖아. 아유, 저 사람 말고요. 저기 저 엄마 말이에요. 뭐라고? 저 사람은 청소도 얼렁뚱땅, 요리도 엉망진창이야. 그랬더니 다른 애들, 요 뒤에 숨은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으악, 난 저 엄마 싫어요. 모두 저 엄마를 싫어하잖아. 아기는 이상했어요. 맨날 다이어트 한다면서 초콜릿 먹는 것 좀 봐. 게으른 데다가 엄청난 먹보야. 괜찮아요. 나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니까요. 난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이 엄마한테 내려오거든요. 네. 삼각김밥 잘 사먹는 엄마한테요. 어떻게 됐나요? 이 엄마를 보세요. 이 엄마가 어딜 봐서 엄마 같습니까? 애 같아요. 애 같죠. 그냥 애 같은데 애 같은 엄마한테 이 애가 오는 거예요. 뒷얘기가 몹시 궁금하시겠지만 그거는 직접 보시고 어머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여기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유주연 선생님이랑 봄살 에디터님이랑 저랑 아까 요 그림에 나왔던 하늘나라 천사 할아버지 옆에 있는 세 명의 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상상해봐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어요. 구름 위에. 그리고
내려가서 엄마를 고를 거예요. 밑에 있는 엄마들을 보면서 고를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골라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엄마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다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내 엄마의 그 약점과 안 좋은 면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 하늘에서 다 보잖아요. 이 엄마가 게으르고 요리도 잘 못하고 먹보에다가 하여튼 딴 애들도 안 좋아하는 그런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엄마를 선택했다면 나는 왜 내 엄마를 지금 선택해서 내 엄마의 딸로 왔을까? 제가 먼저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희 엄마는 소녀 같은 분이세요. 너무 마음이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 좋아하시고 사실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를 선택해서 왔다면 그 엄마를 지켜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순수한 마음이나 좋은 행동 같은 것들이 오해받지 않고 보호받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또 그런 엄마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자유롭게 많이 하면서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선택했을 것 같아요. 엄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근데 말은 이렇게 해요. 이 책을 보고 저도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내가 엄마를 골랐다면 난 왜 하필 내 엄마를 골랐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나는 불평불만도 많고 아 우리 엄마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거에 빗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엄마를 좀 지켜주고 더 자유롭게 도와드리고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그냥 나랑 엄마랑 매번 부딪히는 순간에서는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생각밖에 못했는데 입장 바꿔서 내가 엄마를 골랐다고 생각해 보니 그럼 나는 엄마한테 그렇게 해줄 수도 있었겠구나. 혹은 지금부터라도 좀 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엄마를 두 분은 왜 선택했을까요? 저희 엄마는 되게 솔직하시고 자기 감정이 되게 충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투명해지는 느낌이 들고 또 즐거워요. 그리고 나름 순박하시고 그냥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게 좋아서 엄마를 선택한 것 같아요. 엄마랑 함께 즐겁게. 즐거우려고 지켜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즐거우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다시. 네, 물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기분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기도 있는데 최근에는 네, 그냥 같이 있으면 즐거운 것 같아요. 즐거워요. 네. 그 말을 본인 입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나는 엄마랑 함께 즐겁고 싶어. 네. 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게 되게 다르거든요. 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를 그 다음에 만나게 되면 나는 저 매력적인 여성분과 즐겁고 싶어서 즐겁게 살고 싶어서 여기를 골라서 왔구나 라는 눈으로 보게 되면 네. 굉장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봐보세요. 본드살 해볼까요? 마지막. 아니 저는 진짜 어떻게 진짜 울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하면은 엄마가 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진짜 날 챙겨주고. 근데 내가 엄마를 왜 골랐을까? 엄마를 내가 왜 골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을 내가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해. 아니 마음속에 웅덩이가 많은 사람은 저 아니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엄마를
저는 그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다시 그 옆에 아이들이면 너는 어떤 엄마를 고를 거니? 라고 질문을 할 거라고 전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면 어떨까? 난 지금 우리 엄마를 선택할까? 근데 선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질문이 딱 왜 선택하지? 왜 선택하려고 그러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왜 선택하려고 그러지? 내가 우리 엄마의 어떤 면을 되게 좋아하지? 근데 그게 너무 극명한 게 되게 정이 너무 많고 관심도 많고 막 그런데 그게 늘 약간 촌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세련되지 못한 느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늘 그냥 받아만 줘도 됐던 건데 왜 그렇게 막 매몰차게 그러니까요. 고생하신다고. 엄마는 주고 싶은데 왜 고생을 사서 하시냐. 자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신만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반찬 맨날 이렇게 아픈 몸을 끌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주지 말고 그냥 본인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싸서 보내고 박스로 보내고 그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게 마음이 아파요. 봤는데 고마우면서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를 선택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선택할 것 같아. 저분은 정이 너무 많아. 그 정을 막 나눠주고 싶어하고 그러면 나는 저 정을 기쁘게 잔뜩 다 받아들여야지 라는 마음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본인의 즐거움과 어머니의 즐거움은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즐거움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으면 그걸 받아줄 수도 있죠. 그런데 나의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말은 저렇게 하는데 분명히 힘들 거야.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아니 너는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받아주면 되지 왜 그걸 아니라고 그렇게 부득부득 우기냐고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어쩌면 정말 엄마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뿜 하고 들어오고 누가 진짜 기쁘게 받아주고 엄마 너무 맛있어 진짜 잘 먹었어 나 엄마 없으면 어떨 뻔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말 한마디. 에너지가 뿡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독서 치유를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좋은 책이 있어요. 지금 그 책은 안 갖고 왔는데 소개를 드리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주로 쓰는 사랑의 언어가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쓰는 사랑의 언어가 다를 경우에는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난 사랑해를 얘기했는데 저쪽이 못 알아듣는 언어면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말을 들어야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대요. 그런 사람한테는 잘했어 고마워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또 2번째는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딱히 뭘 안 하더라도 그냥 같이 앉아서 테레비 보고 이런 것만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3번째는 선물을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물하면 맨날 다이아 반지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 남편이 퇴근길에 자기 좋아하잖아. 그래서 붕어빵 3개 사오는 거. 아이가 학교에서 오다가 엄마 꽃 좋아한다고 꽃을 꺾고 오는 거. 이런 게 다 선물에 들어가요. 또 하나는 봉사.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내 일을 도와주고 덜어주고 거들어주는 그런 걸 받아야 이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대요. 마지막은 스킨십. 머리 쓰다듬어주고 손 잡아주고 등 토닥거려주고 뭐 이런 모든 것 그런 스킨십을 받아야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내 어머니, 내 아이들도 나와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해서 막 맨날 같이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인정받는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면 맨날 엄마랑 있는 거 이거보다 그냥 우리 아들 최고 막 이러면 에너지가 뿜 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골랐어 하다가 갑자기 사랑의 언어로 빠져가지고 네. 됐는데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도 기대되네요. 네. 시간이 흐르면으로 또 생각을 넓혀봅시다. 이거는 포르투갈 작가 이자벨 미니오스 마르틴스라는 사람이 글을 쓴 작품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자라고 연필은 짧아져. 연필은 짧아져. 냄비 속 양파는 부드러워지고 손등은 쭈글쭈글 거칠어지지. 지우개는 닳아 없어지고 카펫은 낡아 희미해져. 빵은 딱딱해지고 과자는 눅눅해져. 네. 그리고 감자는 싹이 나지. 네. 컴퓨터는 점점 느려지고 빗방울은 머지않아 바다를 만나지.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볼 수 있어.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거든.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아이들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부터 할게요.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의 그 귀여운 볼살이 없어지지. 시간이 흐르면 제 아이 대입해도 되나요? 네. 아이로. 네. 제인이가 키가 커지겠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 민결이도 한글을 읽겠구나. 한글을 읽겠구나. 그렇죠. 그날이 오겠죠. 네.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그 귀여운 궁둥이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그날이 오겠지. 시간이 흐르면 제인 딸아이가 나를 지적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게 무섭시군요. 그게 딱 떠오르네요. 이제 크게 되면 머리가 굵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거나 반감이나 의문을 갖는 순간이 오겠죠. 오겠죠. 네. 시간이 흐르면 엄마 아빠랑 노는 시간을 지겨워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날도 오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엄마와 아빠랑 같이 자자고 이불 속을 파고 들어오는 일도 없겠죠. 이 책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당장 이룰 수 없어서 애태우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 되거든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지금 내가 막 이렇게 만지작 하는 아이의 볼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품에 꼭 안고서 엄마 하는 지금은 지겨운 그 소리도 못 들어요. 이제는 애랑 대화하기도 힘들고 학교 갔다 오면 문 쾅 닫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런 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변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건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나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바뀔 거고요. 지금 너무 좋았던 거는 곧 사라져요. 제가 어머니들한테 많이 해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뱃속에서 낳고 내가 평생 끼고 키웠으니까. 사실은 좀 저랑 만나기 전에 아침에 애를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두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를 만나고 나서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 아이를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두고 나온 아이랑 다시 만난 이 아이가 같은 아이일까요? 다르네요. 왜 다르죠? 어떻게 달라졌죠? 시간이 흘러서요.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는 뭐 못하던 가위질을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친구랑 오늘은 어떻게 화해하는지도 배웠을 수도 있고 슬픔이라는 감정도 배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아이만의 성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아이가 그 시간 동안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며 그걸 통해서 뭘 배우고
어떤 상처를 입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네. 우린 모르죠. 어떤 날은 그 날의 그 짧은 시간 안의 변화가 그 아이한테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중요한 어떤 일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애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어머님들이 깔고서 물어보는 질문과 의뢰, 습관적으로 오늘 뭐 왔어? 했어? 그렇죠. 딱 그 톤에 그렇네요. 소울리스 그냥 하는 말과는 다르죠. 내가 못 본 사이에 내 아이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아이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네. 그걸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아이고 우리 새끼 왔어 할 때 그 맞이함은 말은 똑같을 수 있으나 워딩은 똑같을 수 있으나 매우 다른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받는 아이는 알죠. 알 것 같아요. 차이를 알죠.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주 까먹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사람이고 나도 한계가 있는지라 마음은 있으나 몸이 안 따라줄 때도 있고 가끔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들어줄 수 없을 때도 있고 네. 그럴 수 있다는 걸 나를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저럴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되고 내 엄마가 저럴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항상 나부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그냥 조금씩 연습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그림책 한번 쭉 보시면서 이렇게 색다른 시각에서 나의 오늘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이렇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맘맘맘 시간을 너무 아름답게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나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제 생애 첫 방송입니다. 정말. 저 오늘 하루 종일 카메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요?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아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의 평범한 하루를 행복한 하루로 만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네.